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자, 그동안 몇 회에 걸쳐서 장비의 선택과 구입,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2장 출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낚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밑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릴지낚시에서의 밑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낚시용 보면은 참 많은데요. 낚시 장비 이상으로 릴지낚시, 공격적인 릴지낚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본다면 릴지낚시의 개념과 밑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밑밥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고기를 불러 모아서 낚는다는 의미로 볼 때 릴지낚시에서 밑밥과의 궁합은 실과 바늘의 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밑밥은 릴지낚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아주 필수 용품임에 분명하고, 또 기술적 테크닉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용품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밑밥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밑밥에는 크릴과 집어제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암맥이라든지 기타 첨가제를 넣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집어제 밑밥을 배합하는 가장 큰 구성은 크릴과 집어제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 크릴의 역할은, 그리고 집어제의 역할, 어떤 것일까요? 크릴은, 집어제는 가루, 분말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뿌려질 때 아주 멀리, 크릴보다는 향을 멀리까지 조리에 태울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감성돔이나 혹은 뱅에돔, 대상어종들의 후각적인 자극을 빨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반면 그런 집어제의 냄새를 맡고 불러들인, 가까이 들어와 있는 대상어가 크릴을 보게 되면 직접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주면서 크릴을 먹게 되는, 따라서 크릴 밑밥을 사용할 때 크릴 미끼를 쓰면서 불러 모아서 위화감 없이 먹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밥 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집어제로 불러 모으고 크릴로 유혹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다음 이야기가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밑밥의 배합에 대한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밑밥, 크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되어버린 배합이 있죠. 기준 배합이라는 것이 크릴과 집어제 양일 텐데요. 크릴 석장과 집어제 한 장, 낚시점에 가서 사장님 저는 3개 하나요, 저는 6개 2개요, 이렇게 말할 때처럼 이 크릴과 집어제의 양이 3대1 정도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국의 어느 출조지를 가든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던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잘 녹은 크릴 석장과 집어제 한 장을 배합했을 때 가장 밑밥 주걱으로 퍼서 이렇게 던지기가 좋은 점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었죠. 점도. 아마 이 점도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점도 때문에 크릴 석장과 집어제 한 장을 섞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저는 크릴과 집어제의 기준을 2대1 혹은 1대1 사이에서 매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과 뭐 기본처럼 되어 있는 이 기준의 배합법의 차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릴 한 덩이에는 약 2,500에서 한 3,000마리 정도의 크릴이 들어있는데요. 2,500마리로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덩이에 2,500마리가 들어있는 크릴 석장과 집어제 한 장을 섞을 경우 약 7,500마리 정도의 크릴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3대 1의 배합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성돔용 숟가락 한 숟가락에 담기는 크릴의 양은 대략 한 20마리 전후가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자, 반대로 2대1 내지는 1대1 정도의 배합으로 크릴과 집어지의 배합을 했을 때는 한 숟가락에 담기는 양이 약 10마리 전후가 되게 되는데요. 계산이 편하도록 이 20마리와 10마리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번씩 캐스팅이 되고 낚시를 시작하면서 새벽녘에 제 포인트 내에 감성돔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 밑에 5번의 밑밥이 들어가면 한 번에 20마리씩 2, 5, 10, 약 100마리의 크릴이 순식간에 제 발 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2대1 내지 1대1의 크릴 배합, 밑밥 배합이 된 밑밥을 발 밑에 똑같이 5번 품질을 한다면, 자, 2, 5, 10, 50마리 정도의 크릴이 발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어제 향으로 불러 모아서 크릴로 유혹한다. 자, 3대1의 배합으로 5번 밑밥 품질을 했을 경우 제 발 밑에는 100마리의 크릴이 들어가면서 그 중에 꾼의 미끼, 제 바늘에 달린 미끼 한 마리의 확률을 따진다면 100대 1의 확률이 됩니다. 자, 2대1 내지는 1대1의 배합으로 약 한 주걱에 10마리가 담기는 밑밥 배합에서는 똑같이 5번을 품질할 경우 포인트 내에 50마리가 들어가면서 그중 제 미끼에 제 바늘에 달린 미끼를 물 확률은 50대 1로 위의 것과 기존의 배합법과 제가 생각하는 배합법의 차이에는 약 배 이상의 확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하는 확률 낚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들, 자, 바늘의 크기, 목줄의 두께, 밑밥을 어떻게 배합하는가, 이런 하나하나의 확률을 높여가면서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전체적인 확률이 맞춰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확률의 구성은 정말 간단한 것이죠. 3대 1일 때 7,500마리의 크릴이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크릴의 수리를 줄이고 집어제의 향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밑밥의 양 중에서 크릴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밥 품질이 될 때마다 향을 불러일으키는 향의 양이 많고 직접적으로 먹여야 되는 크릴의 양은 줄여가면서 꾼의 미끼에 달려있는 꾼의 미끼를 먹을 수 있는, 물 수 있는 확률을 100대 1에서 배가 되는 50대 1로 높이는 작업. 3대 1이냐, 1대 1 혹은 2대 1이냐, 밑밥의 배합 기준만 가지고도 50%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수심 얕은 여밭이나 또 적절한 상황이 될 때 크릴 한 장에 집어제를 2장 혹은 석 장까지 넣을 상황도 맞게 되는데요. 활성도가 좋을 때, 또 마리수의 대상과 입질이 많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대 1의 배합에서는 아주 찰지게 잘 녹은 크릴만 가지고도 정말 밑밥이 잘 말아졌는데 크릴의 수를 1개, 집어지 1개를 보니까 너무 퍼석해서 밑밥이 안 된다. 그때는 물로서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다에 나갈 때 물통을 필수적으로 들고 다닙니다. 물론 낚시가 끝나면 청소도 잘 하시는 용도지만 물로서 적당하게 점도를 조절하시게 되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간단하게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성만 가지고도 50%, 거의 100%의 확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물론 수치상의 이야기입니다만 낚시라는 게 모든 것이 수치로 계산되고 확률로서 계산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밑밥에 대한 첫 이야기였었는데요. 배합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시간은 각각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배합법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